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석방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내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죄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긴장된 표정으로 내립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 씨는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이동해 오늘 새벽 0시 반쯤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에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 오던 곳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광주 시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전 씨는 잠시 생각이 잠긴 뒤 사죄와 함께 반성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또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씨는 오늘 하루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 5월 단체들과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공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 씨가 5월 단체 등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족들도 만나고 싶다 그러고 묘지도 참배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죄하고 싶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온다면 그런 일정들에 함께 협조할 그런 생각입니다. 전두환 씨 일가로는 처음으로 5.18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전우원 씨. 전 씨가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어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통역봉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다음 달부터 순천과 진주에 머무르며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봉사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측은 이미 자원봉사자 공모가 끝나서 형평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토요일 광주에 거주 중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씨를 직접 만나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외교부 측이 요청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대면 설명하는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씨는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앞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의 한 숙박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10명이 구조됐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모텔 건물이 온통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광주시 월산동의 한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지하 노래주점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연기가 5층짜리 모텔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재 경보기 울려가지고 보니까 지하로 토시가 나오니까 제가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 주인 여자가 불났다고 신고해달라고 그때 불길이 보이더라고요. 불이 난 후 대피 안내에 따라 6명은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10명은 객실이나 옥상 등에서 오도 가도 못하던 상황. 연기와 열기가 건물 안에 빠르게 퍼져 가득 차는 바람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9가 전체 객실을 포함해 건물 안을 모두 확인해 10명을 구조했는데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시간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지하에 노래홀도 있고 기계실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다각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늘었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만 한 해 10,000마리가 넘는다는데요. 나주에서 유기견 입양 행사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천막에선 반려동물 간식과 옷, 장난감이 판매되고 한쪽에선 동물 보호 관련 문제 풀기가 한창입니다. 나주시와 지역 대학 등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함께 연 반려동물 복지 캠페인입니다. 하리랑 나주에서 산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런 행사 처음이라서 와봤어요. 근데 무료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입양 홍보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장 입양이 진행되는데요.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8마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광주와 전남에서 버려진 유기동물은 12,000여 마리. 지난해는 나주에서만 1,300여 마리가 버려졌습니다. 이 중 입양된 유기동물은 20%가 조금 넘습니다. 나주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반려동물 행사를 열어 유기동물의 새 보금자리 찾기를 도울 예정입니다. 유기견이라는 인식 때문에 또 버려졌다는 인식 때문에 좀 갖고 있는 선입견이 많더라고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유기동물을 아껴주자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포화 상태에서 나주시가 연 유기견 입양 행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어제 서울 대한체육회를 방문해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고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현지 실사와 심의를 거쳐 국내 후보 도시를 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현지 실사까지 이뤄진 뒤 최종 개최 도시가 확정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2021년 5월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협약을 체결한 뒤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유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 매점의 사무관리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을 통해 공용 물품 구입비가 사적 용도로 쓰이는 등 업무상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또 이 같은 의혹을 정리한 공문을 전남경찰청에 보내는 등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광석 빗물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시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해수청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 원료부두의 철광석 가루 등과 바닷속 퇴적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중금속 오염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시료를 보내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3월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85.6을 기록해 전달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92로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동향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목포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센터는 진로진학 지도에 경험이 많은 대입 지원관과 진로진학 상담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상담과 맞춤형 진로진학 직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나주와 순천, 여수, 광양에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40세부터 60세까지 이른바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신중년의 조기 퇴직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연령별 통계를 보면 지난달 기준 전남 지역의 신중년 인구는 72만여 명으로 전남 지역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광주가 24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나주 2도 안팎으로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이 25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 24도, 순천과 광양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세 지역과 광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9도, 무안 20도, 해남 22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봄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3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